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네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월세로 받던 것을 네. 전세로 돌려서 조금의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요. 예. 그 자금으로 약간 갭 투자로도 생각하면서, 네네. 한 2, 3년 후에는 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네네. 어디 아파트 같은 데를 지금 구입을 할까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중량구에 있는 중화동의 한신 아파트 네. 하고, 네. 또 저기 구로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로동의 어떤 아파트요? 두산 아파트. 두산 아파트. 네. 네. 그 두 개 생각하면서 또 극동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구로동에? 극동 아파트, 네네. 응. 극동 아파트는,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그게 혹시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게 좀,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 싶거든요.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여유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갭 투자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세 군데 지금 보고 계시네요. 중화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하고, 구로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하고, 극동 아파트. 네, 맞죠? 자, 이곳 중에서 어디를 그러면 투자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곳이 좀 더 매수해도 괜찮은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세 군데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제 한 지역은 이제 구로 지역이고 한 지역은 이제 중량구에 있는 지역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두산 아파트고 또 하나는 바로 북쪽에 있는 극동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요? 중화동에 있는 중화동, 한신 아파트. 네네. 중화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한신 아파트. 네네. 한신 아파트를 보신 건데, 네. 자, 일단 뭐 구로 지역과 이제 중화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아파트의 좀 기본 정보부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극동 아파트나 두산 아파트는 연식이 98년식인가요? 그 정도. 네, 네네. 98년식이고 극동은 좀 오래됐죠. 84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오래됐어요. 84년식이고 두산 아파트는 한 1500세대 정도 돼 보이네요. 1500세대. 1285세대더라고요. 1285세대. 1285세대고 극동은 한 400세대 정도? 그 정도 되죠. 600세대, 580세대 정도. 580세대 정도 되고 가격은 어떻게 한번 알아보셨어요? 가격이 극동 아파트가 생각보다도 좀 저렴한 것 같아서요. 싼 것 같아서요. 30평대가 한 4억 5천 정도 30평이 4억 5천이요? 네. 4억 5천. 그다음에 뭐 25평형이 한 3억 5천 정도. 그 정도 25평이 돼서. 3억 5천 정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두산 아파트는 몇 평형 보셨어요? 두산 아파트는 22평형 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 4억 1, 2천. 4억 1, 2천. 네네. 자, 4억 정도 되더라고요. 4억 1, 2천을 보고 있고. 우리 네네. 중화동에 있는 우리 한신 아파트는 그러면은 몇 년식이죠? 한신 아파트는? 거기도 두산 아파트하고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 98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 예, 세대수도 비슷하죠? 네. 1100세대? 거기는 한 1600세대 된 것 같아요. 1600세대고 금액은 얼마나요? 거기는 25평에 한 4억 1, 2천 되는 것 같아요. 4억 1, 2천. 네네. 1, 2천. 근데 일단 봤을 때요. 네. 우리 두산하고 극동 이제 남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역세 거리는 일단 구로 두산 좀 연식된 아파트를 보시는 위부 아니죠? 네? 남쪽에 있는 위부 아파트는 아니죠? 네. 두산 아파트가 일단 거리상으로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있고 극동은 조금 더 멀어요. 한 8, 9분 정도 거릴 것 같아요. 네, 8, 9분 정도 거리가 걸리고 우리 중화에 있는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바로 인근에 붙어 있죠?
네, 인근에 붙어 있고 상봉역 이제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 정보로 봤을 때는요. 네. 한신 아파트가 제일 괜찮아 보여져요. 네네. 왜냐면 뭐 한신 아파트와 우리 두산 아파트가 연식도 조금 뭐 98년식이면 아직 이제 20년 차고 세대 수도 조금 더 있고 그리고 금액대도 이제 비슷한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좀 탈락을 시켜줄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구로 국동 아파트 이제 얘기하셨잖아. 네네. 자, 국동 아파트 경우에 좀 저렴한 생각이 좀 드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볼게요. 급동 아파트가 결국은 주변을 봤을 때 주변 지역 재개발보다 우리가 먼저 재건축이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 아파트도 같이 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뭐 만약에 25평 3억 5천에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유는 우리 극동 아파트에 갖고 있는 용적률 자체가 거의 뭐 300, 한 80%, 70% 돼요. 네. 용적률이 상당히 높죠. 네네. 그리고 건폐율도 거의 39%까지 썼어요. 예.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나머지를 활용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재건축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한 2, 3억 정도는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플러스 만약에 25평 2억을 하게 되면 5억 5천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어디의 가격이냐면 남부 쪽에 있는 삼성 레미안 가격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완성돼서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요. 극동 아파트는 좀 안쪽에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 삼성 아파트를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재건축이 될 확률도 좀 없고 아. 재건축이 되려면 주변의 아파트들이 7, 8억 정도는 더 올라가줘야 기본 가격이 올라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극동 아파트를 그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두 아파트가 남았죠. 네. 한신과 이제 우리 이제 한신 아파트하고 두산 아파트가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있죠. 네. 주변에 우리 두산 아파트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어요? 크게 없죠. 네. 네, 남부권에 있는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지역 자체 주변 지역이 그렇게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 아파트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끌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중화동에 있는 이제 우리 상봉역 앞에 있는 한신 아파트가 네. 주변을 보면 재개발이 좀 늦기는 해요. 네. 개발이 좀 늦기는 하지만 차분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상봉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주변에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그리고 상봉구 재정 촉진지구가 있는데 이 지역이 빠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천천히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변 지역에 개선되는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역세권에 있는 한 99년식 아파트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지역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중량구에 있는 이 한신 아파트가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전망들 김재민 대표님께서 살펴드렸습니다. 각각의 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일단은 천천히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중화동에 있는 이 한신 아파트 쪽으로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김재민 대표와 함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역시나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저희가 현재는 무주택이에요. 예. 근데 2019년 2월에 네. 마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요. 네. 2019년 3월에 네. 자녀가 네. 일산 신텍스 25평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돼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2주택자가 되는데요. 예.
그 자녀가 소유하는 킨텍스를 네. 임대주택 사업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5년짜리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네. 매각하는 것이 맞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산에 그러면은 어떤 거 지금 보유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저 두 개 다 하나는 이제 남편 우리가 지금 현재 올 초에 집을 팔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인데 네. 2월 달에는 마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네. 매수 잔금을 치러서 매수하게 되고요. 예.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자녀가 킨텍스 25평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돼요. 네, 그 잔금을 이름 치러서. 아파트 오피스텔 이름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킨텍스 꿈의 그린. 킨텍스 꿈의 그린. 꿈의 그린. 예. 네. 꿈의 그린 오피스텔인 거고요. 예. 네네. 자, 그러면은 궁금증이 이건 거죠. 킨텍스 꿈의 그린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종류까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궁금증 네, 좀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네. 예, 그러면 대표님 통해서 궁금증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포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뭐예요? 마포 프레스티지요. 프레스티지. 예. 프레스티지. 이거를 이제 2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1주택이 예. 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오피스텔 이제 하나 거죠, 하나. 예. 하나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어떻게 돼요? 25평. 25평. 전용이? 네. 예, 전용이. 전용이 25평이에요. 25평이고. 아니, 전용이 아니라 25평의 분양을 받았어요. 59제곱이죠, 전용은. 전용은 59제곱미터예요? 예. 네, 59제곱미터고 이것도 역시 2019년에 입주 예정이죠? 예, 3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세요? 네. 일단은요. 네.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가능해요. 네. 기존에 이제 9.13 대책 전에 이제 계약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면적 자체도 좀 적고요. 네. 가액 자체도 아직 뭐 3억을 뭐 6억을 초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억 천에 분양받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오피스텔은 등록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이제 마포권은 크게 고민은 없으시죠? 거주하실 네. 거잖아, 그죠? 네, 살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거주로 됐고 이 주택이 있는데 자녀분이 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셨어요. 네. 네. 근데 오피스텔도 역시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수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려면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4년 등록, 8년 네. 등록이 있잖아요. 예. 4년 등록을 하셔도는 되는데요. 예. 혜택을 못 받아요. 아, 그러니까 4년으로 등록하는 건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주택수 지우려고 임대사업 등록하는 건데 네. 그건 주택수가 남아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혜택만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8년짜리 네.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오피스텔 자체가 좀 어떻게 네. 될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저는 일단은 임대사업을 등록하셔도 되고요. 네. 한 8년 정도는 봐야 되는 지역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네. 이제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3호선 라인이 있고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3호선 라인이 먼저 생겨졌죠. 네. 그리고 경의선 라인이 이제 복선 전철화되면서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졌어요. 자, 네. 그런데 일산 지역의 가격을 보면 결국 3호선과 경의중앙선 인근의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로 해서 가격을 이끌어가요. 네. 자, 이 얘기가 일단 우리 아파트의 힌트가 돼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좀 서울 지역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인데 조금 먼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킨텍스역에 GTX가 생기게 되면 네. 조금 더 편리하게 가겠죠. 네. 빨리 가겠죠. 빨리. 편리하게 네. 가고 빨리 가겠죠. 그러면 정발산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 킨텍스로 올까요? 킨텍스로 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안 그러면 대곡역으로 빠지겠죠. 네. 그리고 대화역이나 일산역이나 혹은 주염역이나
뭐 풍산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오든지 안 그러면 대곡역 선택하든지 거의 이렇게 네. 잘라서 이쪽 부분은 거의 다 여기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GTX를 중심으로 해서 일산 지역의 가장 큰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GTX인데요. 예, 예. GTX가 완성되려면 뭐 예정은 23년, 뭐 24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8년 임대사업자를 내면 임대사업자가 끝나는 기간에 얘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가서 편하게 매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임대사업자를 끌고 가시는 게 전환해서 주택수 부담 안 되게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오피스텔이죠, 이게. 네, 네. 주거용 오피스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아무래도 네. 좀 주상복합보다도 가격이 못해요. 그렇죠? 그건 잘 지금 분양가가 3억 1천에 받았거든요. 네, 같은 25평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따졌을 때요. 네.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여기 만약에 3억에 했으면 여기 6억 정도 했거든요. 아, 예. 가격 차이가 그렇게 좀 있어요. 그런데 예. 결국 우리 지금 조금 올라서 한 4억 정도 하죠.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산 지역 전체적으로 주거지가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면 충분히 가능성, 조금 더 5억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네. 어쨌든 네.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GTX 네. 완성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아까 마포 거기는 몇 년 살아야 혜택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살아야 혜택이 이제 내가 1주택이잖아요. 예. 이제 이게 없어. 임대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2년 거주, 네. 어차피 우리가 2년, 3년 거주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분양권을 등록해 놓으신 거죠. 작년에요. 작년에 하신 거라 이제 3년을 네. 채우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3년 채우고 팔면 돼요? 네, 3년 채우고 파시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마포는 파는 게 좋아요? 안 파는 게 좋아요? 일단은 거주를 하시면서요. 예. 당분간 그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예. 왜냐면 마포 지역이 점점 더 뭐 용산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한 5, 6년까지는 그냥 거기에 거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좋은 전략들 다양하게 짜주신 것 같아요. 말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입주하고 난 이후에 좀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누려보시고 이 이후에 이제 전략들도 한번 세워나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도 좋지만 일단은 일산도 8년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씀해 주셨어요. 잘 참고하셔서 등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예. 제가요. 네. 옥수동에 그 삼성 아파트요. 예. 25평짜리를 사야 될지요. 예. 금호동 일가의 벽산 아파트 있죠? 금호동 일가에 있는 벽산 아파트요. 예. 예, 그게 42평짜리를 사야 될지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25평이고 하나는 42평이라. 평수가 좀 다르군요. 네. 예, 근데 가격은 비슷한데 평수가 달라서 조금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지금 예, 희망하시는 거죠? 예. 좋아요. 그럼 옥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하고 금호동 일가에 있는 벽산 아파트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궁금증도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제가 그러니까 옥수동에요. 네네. 가격은 이제 비슷하거든요. 25평짜리를 사야 될지. 네. 금호동 일가의 벽산 아파트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2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거를 사야 될지 작은 거를 사야 될지 제가 조금 고민돼서요. 가격은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비슷해요. 예. 연식은 어떻게 돼요? 벽산 옥수동 삼성은 몇 비슷해요. 년식이죠? 비슷해요. 2000년도에 거의 입주한 거거든요. 2000년도에 거의 연식은 비슷하고 이제 19년에서 20년 된 것 같더라고요, 둘 다. 네네네. 일단 근데 그러니까 저쪽 금호동은 좀 큰 거죠, 벽산 아파트는. 네네네. 세대수가
세대수는 그 옥수동 삼성 아파트는 한 1,001세대가 넘고요. 네. 벽산 아파트는 거의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우리 네. 금호 옥수 지역 중에 벽산 아파트를 선택할 건지 안 예, 그러면 삼성 아파트를 선택할 건지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삼성은 옥수동- 좀 작은 거고 벽산은 큰 네, 거고. 여기는 25평이고 여기는 42평이고 예, 예.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예, 예. 네, 비슷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거주하시는 뭐 25평에 거주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묻는 거죠. 거기는 지하철역과 학군이 다 갖춰져 있고요. 네. 평수가 좀 작잖아요. 네, 내 식구 네. 살기는. 네. 그래서 조금 저기 하더라도 그냥 큰 걸로 살까 그냥 애들이 이제 거의 학교가 거의 끝났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거가 네, 네. 대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큰 것도 가고 싶고 그래서 그냥 문의를 드린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예. 옥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와 이제 금호동에 있는 예. 이제 금호 벽산 아파트 두 아파트를 보신 거세요. 근데 예, 일단 예, 예. 25평과 42평 중에요. 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지금 많이 찾는 25평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근데 예. 중요한 건 이 아파트에 태어난 연도가 90년도예요. 그렇죠? 예, 예. 예. 90년도다 보니까 지금의 25평과는 좀 달라요. 좀 많이 좁죠? 아, 지금 그렇죠. 25평은 전용률이 조금 더 높아서 25평이 예. 좀 넓어요.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삼성 아파트와 벽산 아파트가 변형이 되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과정 예.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지역을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당연히 옥수동이 좋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25평이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인프라라든지 지역적 이미지가 옥수동이 3호선을 끼고 있는 데가 더 좋기 때문에 이쪽 예. 지역의 가격이 높은 거고요. 벽산 같은 경우는 이 5호선 라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길쭉하게 언덕 부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역하고 조금 네, 멀고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좀 저렴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제가 예. 볼 때는 포인트는 결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에요. 예. 지금 주변 지역에 뭐 남산타운이라든지 뭐 이제 그린, 극동그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런 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충분히 우리 벽산이나 여기 삼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옮겨올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이. 예, 예. 그럼 그때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갖고 있는 대지 가격이겠죠. 지분이에요. 예? 갖고 있는 대지 지분.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25평에 가진 대지 지분보다는 42평의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높겠죠. 예,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식구들이 있고 그냥 뭐 우리가 금액적으로 든다라고 하면 옥수동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예. 지금은 오히려 금액적으로 조금 싼 느낌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벽산 아파트 예. 42평을 구입하셔서요. 예. 뭐 이제 금방 이사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도 하기 때문에 저는 벽산 42평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릴게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에 있어서 직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충남 아산 둔포 지역이에요. 예, 이지도원 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파트를 네, 지금 구매를 할까 해서 하는데요. 예. 그 지역의 주변에 아직 뭐 이게 형성이 잘 좀 덜 된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산에 있는 이지도원 아파트 매수 지금 희망하시는데 향후 전망 어떤 것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산에 있는 이지더원 예. 몇 차세요? 7단지, 8단지 중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네네. 이쪽 지역에 근무를 하시나요? 예, 근무합니다. 아, 우리 이제 아버님이 근무를 하시는 거세요?
이제 그 아들이 근무를 하는데 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출가를 하거든요. 아, 네네. 예, 해서 살림집을 구할까 해서 아, 네. 그쪽이 좀 어떨까 했어요. 이쪽 지역이. 예.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일단 우리 이 아산 둔포면을 보면 예. 이렇게 크게 아산 테크노밸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화라든지 여러 좀 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기업체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주를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를 보면 이제 이지던이라고 해서 쭉 중앙 부분에 서쪽으로 중앙 부분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단지가. 네네. 그리고 중심으로는 이제 중심 스트리트몰이 있어서 상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돼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지역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실 건가 봐요. 네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우리 이제 이 지역 자체로 거주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집이 상승하려면 아파트가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 첫 네. 번째가 이제 교육 인프라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업 인프라도 있을 거고 이건 일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교통 인프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 규모,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도시의 사이즈를 봐요. 네. 근데 우리 이 둔표면에 있는 이지더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측면도 조금 부족하고요. 네네. 교통적인 측면도 부족하고요. 네.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해요. 네네. 오로지 있는 거는 산업적인,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만 있어요. 예,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지역에 근무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유가 일단 우리 둔표면을 봤을 때 이제 남으로는요 천안이 있죠. 네, 맞습니다. 남쪽으로는 천안이 이렇게 있어요. 네. 우리 섹터를 요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천안 지역은 뭐 산업단지 뭐 이렇게 쭉 해서 천안시청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간 지역에 천안 아산에서 SRT도 있죠. 네. 고속철도의 교통망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네. 충분히 다른 산업단지도 일자리도 여기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천안에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북쪽으로 보면 평택이 있죠. 네. 평택은 오히려 더 큰 섹터를 앞으로 더 구성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요층들을 많이 뺏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꼭 장기 거주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요. 네. 저는 일단 전세로 거주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집을 내가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요. 네. 아무래도 천안보다는요. 그러니까 네. 교통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아마 지금은 조금 멈춰 있지만 고덕국제 신도시가 가장 이 지역에서는 비싼 지역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구매를 생각하시면 고덕국제 신도시에 지금 뭐 프리미엄 한 2, 3천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에 주택 구매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꼭 거주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전세로 일단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보다는 전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상담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네. 궁금하세요? 저희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티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이사를 갈지 아니면은 전세를 전세 주고 놓고. 갈지 예. 고민 중이라서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전세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농동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농동 레미안 크레이시티 몇 평형이세요? 25평이요. 25평. 네. 근데 이제 이주를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이주를 할 거여서 이거를 전세로 할지 네. 안 그러면 지금 가격 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할지 예, 예. 이게 좀 이제 고민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거주하셨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변형됐죠? 네. 변형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됐죠? 네. 근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직 우리 아파트만큼 따라왔어요, 건축물들이? 네, 좀 이제
많이 지어지고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많이 지어지고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네. 다른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진 게 있어요? 없죠. 아직 네, 아직 부족하죠.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답은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편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일단은 전세로 일단 놓고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유는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이 동부권의 이제 중심, 동부권의 중심으로서 청량리역이 막 변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얘네들이 변형되려면 여기도 역시 GTX가 들어와야 돼요. 혹은 뭐 KTX라든지 교통 개편이 되면서 지금 앞부분에 정비구역에서 5구 프로젝트 하고 있죠, 롯데에서.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정비구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역에. 이거는 주택 재정비 촉진지구랑 달라요. 정비구역은 상가를 짓는 거예요, 상가를. 그러니까 높은 고밀도 개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청량리 주변으로 해서 아마 이런 정비구역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우리 크레이시티를 레미안 위브와 크레이시티를 만든 건 결국 청량리에 약간의 뭐 부도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후 수요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의 도심이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 언제 구입하셨어요? 한 4년 넘었어요. 4년 네. 4년이 넘으셨어요? 네네. 그럼 차익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와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결국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하면서 그 기준점을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빠져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요거는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매도보다는 전세 두고 좀 더 보유하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송도 풍림 아이원 1단지를 16년 10월에 3억 7천에 매입을 했고, 지금 전세로 3억 2천을 줬는데, 이번에 이제 만기가 돼서. 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매매나 전세나 가격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고민 좀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자세한 이야기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시면서 고민 좀 풀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도 풍림아이원 1단지 갖고 계신 거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송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송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집만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송도에 대한 공급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주변 지역을 보면 뭐 100곳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노년 지역에 새 아파트도 있고 주변 지역에 새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서창 택지지구도 있고 장현도 있고 좀 더 가면 시흥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신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가격,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가도 초기에 입주할 때는 우리가 전세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공급량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역전세가 좀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조금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송도가 조금 더 괜찮아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GTX요? 그렇죠. GTX가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시험 봤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100원 투자하면 33원 남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신도시들의 이제 교통 체계만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마석까지 연결하면서 요거를 좀 높이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지역으로 GTX가 어떻게 되건 만들어져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네. 송도가 좋아지려면 GTX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 우리 네. 아파트가 네.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문제점을 한번 보자고요. 풍림 아이원 연식이 자체가 오래됐죠. 몇 네. 년식이죠? 2005년식. 2005년식이죠. 네. 근데 여기 2017년식이 있어요, 아파트가. 네. 근데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 네. 그럼 어떤 거 선택할까요? 새 거요. 17년 선택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역세권에서 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역세권에서 또 더 가까워. 그러니까 가격이라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여길 가겠죠. 네.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저는 I1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면 손해를 보고라도 네, 손해를 그냥 보고 매도를 매도하- 하시고요. 네. 보태서 송도 지역에 투자를 할 거면 역세권 네. 가까운 앞으로 GTX 역이 만들어지는 인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요 주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요 주변에 있는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들이든지 안 그러면 평수를 낮추든지 하셔가지고요. 네. 그쪽 지역으로 변환해서 투자하는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GTX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결국 네. 이 주변부터 다시 시작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향후 송도 네, 저희가 전망은 지금 어떻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네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잠시 네, 뒤에 저희가 한 번 감사합니다. 더 방송 끝나고 연락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빠르게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상담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는 네. 일산 동구 식사동 예, 블루밍 3단지입니다. 블루밍 3단지. 예, 315동인데요. 예. 보유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이거를 지금 이제 매도해야 되는지 좀 더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좋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시티죠? 위시티 3단지. 네, 맞습니다. 몇 평형 갖고 계세요? 54평. 54평형.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이제 전세 주고 네. 직장 근처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이제 투자용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주거용으로 사서 네. 근데 초기에 분양받아서 들어갔어요. 아, 최근 그러셨구나.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세는 좀 이거를 떨어져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매도해야 네네.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네네. 일단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시기적으로요, 우리 위시티 블루밍이요, 잘못하고 났어요. 네.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뭐 2000년 초반에 했었으면 이 50평대들이 인기가 있을 텐데 이제는 네. 대형 평수를 찾아도 한 40평형 정도밖에 찾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도 교통 측면이 좀 많이 어렵죠. 네, 자가용이 없으면 네, 이 지역은 대중교통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났으면 자가용 갖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경의중앙선이나 3호선, 대곡 혹은 원당, 능곡 네. 이런 지역보다 교통편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앞으로 이 지역 일산 지역에도 뭐 GTX라든지 여러 교통 호재들이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년 뭐 한 4, 5년 후에는요. 네. 50평을 찾는 사람들이 더 없어져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조건으로 주변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나올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게 나오는 아파트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교통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찾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네. 갈아타기해서 뭐 대곡 지역이나 GTX 앞으로 생기는 데들 있죠. 네네. 그런 지역으로 전환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답변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